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오늘은 2학기 맞아서 소아 파트를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소아 파트는 내용이 좀 많아요.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먼저 강의를 좀 찍게 되었고요. 1번 첫 번째는 생물 몸의 구성 단계입니다. 생물 몸의 구성 단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이걸 얘기해야 되는구나. 생물은 그저 아무 체계 없이 세포들이 그냥 모여있는 구조가 아니고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영역을 나중에 통합과학이나 이런 통합과학이나 상위 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부분을 생명 시스템이라고 따로 명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은 생물의 몸의 구성은 처음에는 세포로 시작을 하고요. 어느 교재를 봐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만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그냥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생물의 기본 단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세포가 있죠. 근육세포나 근육세포, 근육을 이루는 세포죠. 근육을 이루는 세포고 그 다음에 상피세포, 우리의 약간 피부나 점막 같은 데 있잖아요. 입안에 이런 점막 같은 것들, 이런 데를 구성하는 세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신경세포나 혈구 같은 것도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경세포 또는 혈구. 요 혈구는 적혈구, 백혈구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경세포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데 이거는 뉴런이라고 나중에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4가지 종류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동물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자, 모인다라는 표현을 제가 좀 독특하게 곱하기 n이라고 할게요, 그냥. n,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조직이 돼요.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된다. 세포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세포에서 조직이 될 때는 어떤 애들이 모이냐면 비슷한 애들이 모여요. 그래서 유사한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육 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되고요. 상피 세포가 모여서 상피 조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 세포가 모여서 신경 조직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가볼게요. 한번 써볼게. 근육 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되고, 상피 세포가 모여서 상피 조직이 되고, 신경 세포가 모여서 신경 조직이 되고, 혈구의 경우에 혈액을 이룰 텐데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결합 조직이라고 해요. 조직과 조직 사이를 연결시켜준다 해서 결합 조직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혈액은 조직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1대1 매칭을 시킬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조직이 모여서 이번에는 기관이라는 걸 이룰 텐데, 기관은 좀 달라요. 여기하고는 조금 메커니즘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조직이 여러 개 모여서 기관이 될 텐데, 여기는 유사한 게 모이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뤄요. 서로 다른 조직이 모여서 기관을 이뤄요. 이거를 조금만 더 가보면 조금 더 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개의 기관을 좀 써볼게요, 제가. 우리 배에 밥 먹으면 위 있잖아요, 위장. 그거랑, 간, 폐,
뭐 콩팥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에 들어가게 되는데 단적으로 위만 예시를 들어볼게요. 위만 예시를 들어보면 위 같은 경우에 위에도 근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장근이라고 해서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도 근육이 있고요. 위에는 점막이 있어요. 피부도 있어요. 위에도 점막이라는 상피 조직이 있고요. 위도 고통을 느끼잖아요.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건 거기 신경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신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 조직. 위 자르면 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건 사실은. 그래서 결합 조직, 혈액도 있다.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애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서로 다른 애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계라는 단계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만 짚고 나갈게요. 원래는 모든 생물이 통용적으로 가지는 단계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입니다. 이 다음에 쓸 개체인데, 거기에는 기관계가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기관계는 동물에만 있어요. 동물에만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울 내용이 사실 동물에 집중되어 있는 단원이라서 여기다 넣었습니다. 기관계의 경우에는 정의 자체가 어떠냐면 관련된 기능을 하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 유기적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는 역할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애들끼리 분류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소화라는 기능에 집중해서 관련된 기관들을 모으면 소화계가 돼요. 소화와 관련된 기관들을 모으면 소화계가 됩니다. 지금 여기 4개만 제가 썼는데 기관은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한번 봐보면 위랑 간은 여기에 속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흡과 관련된 애들은 호흡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심장만 더 써볼게요. 심장 더 써보면 몸에 있는 피를, 혈액을 순환, 돌리는데 물질 같은 거나 혈액을 돌리는, 순환을 시키는 것과 관련된 기관들은 순환계라고 합니다. 이런 심장이 여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몸에 쌓여있는 안 좋은 물질들을 배설시키는 것과 연계된 애들은 배설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콩팥에 해당이 되겠죠. 서로 묶는 거예요. 훨씬 많아요. 훨씬 많고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것들이 더 많아요. 뭐도 있지? 내분비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울 내용은 여기서 그칩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얘네들이 모여서 마지막으로 사람이 되거나 또는 뭐 개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마리 또는 한 명 이러면 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오케이. 참고로 식물의 경우에는 여기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요.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어요. 식물에만 있는 단계인데 뭐인지는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은 몰라도 되고, 오히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식물의 기관에 속하는 것들을 조금 알아두면 좋아요. 여러 가지 교재에 식물의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둡니다. 뿌리, 줄기, 잎, 꽃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간다. 식물의 경우 기관에 해당하는 게 뿌리, 줄기, 잎, 꽃. 요 정도가 식물의 기관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 정도, 여기까지. 두 번째는 영양소를 할 건데, 영양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양소는
영양소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애들을 영양소라고 불러요. 제가 지금 여기에 세 가지의 역할을 쓸 건데 이 역할을 수행하면 영양소라고 합니다. 봐볼게요. 첫 번째는 몸을 구성하거나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에너지원이거나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 조절하면 얘네들을 영양소라고 불러요. 몸의 기능이라는 건 두 가지의 의미로 다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생리 기능이라는 말과도 똑같고요. 또는 생명 활동이라는 말과도 똑같아요. 언어적으로 문제를 풀 때 알아두면 좋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영양소라고 하는데 문제는 영양소는 대부분 어디 들어있냐면 당연히 음식물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영양소의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보시면 1번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라고 불러요. 옛날 말로는 주 영양소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3대 영양소가 정식 명칭입니다. 얘네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뭐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가능한 애들이다. 세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1번, 2번, 3번. 3대 영양소니까 당연히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탄수화물입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이고요. 세 번째는 지방입니다. 탄단지라고 하죠. 얘네들은 깊게 파면 팔수록 많이 어려워요. 깊게 파면 팔수록 어려운 영역이라서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만 할게요.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역할 중에 각자 탄단지가 하는 역할, 메인으로 하는 역할이 살짝씩 달라요. 그거에 집중을 해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탄단지 중에 탄수화물은 이 세 개 중에 에너지원에 집중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역할이 메인이에요.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돼요. 이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여담입니다. 주로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에너지원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탄수화물을 태워서 에너지 형태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 그러면 탄수화물은 주 에너지원이다 보니 몸에 들어오면 1순위로 에너지원으로 소모돼요. 1순위로 소모돼요. 그러니까 소모가 많이 되다 보니까 몸 안에 실제로 남아있는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많진 않아요. 과도하게 먹지 않는 이상. 그래서 탄수화물 만약에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지방을 좀 줄이시고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먹으면 큰 문제가 오히려 되진 않는데 탄수화물도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지방으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남은 탄수화물은 지방 전환이 돼서 축적돼요. 이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으로 전환돼서 저장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한 4가지 정도의 예시를 아시고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시를 보면은 포도당, 엿당, 설탕, 녹말. 종류는 이거보다 훨씬 많아요. 고등학교 가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일단 하나씩 보면은 포도당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은 엿당은 그거를 2개 연결한 거예요. 설탕은 포도당 하나에 과당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당이
이렇게 두 개로 결합되어 있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녹말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이 여러 개 연결되어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는 단당류라고 하고요. 얘는 이당류라고 하고요. 두 개짜리라고 해서, 당이 두 개짜리라고 해서 얘는 다당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는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이 들어있네요. 밥, 국수, 빵, 고구마, 감자. 맛있는 것들이래요. 배고프다. 단백질 갈게요. 단백질은 얘는 메인 역할이 에너지원이었어. 에너지원이었는데 단백질의 경우엔 메인 역할이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몸을 구성하는 게 메인이에요. 주로 몸을 구성. 얘가 메인이야. 근데 그렇다고 얘가 주로 몸을 구성한다고 해서 에너지원으로 못 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는 3대 영양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메인 역할이 에너지원은 아닌 거예요. 메인 역할은 몸을 구성하는 게 메인 역할입니다.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만 이건 서브적인 거예요.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메인 역할이 하나 더 있어요. 얘는 몸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추가로 뭐도 있냐면 몸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아까 말했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겁니다.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 또한 얘 또한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경우에는 메인이 두 개예요. 주로 몸을 구성하는 거 플러스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까지 이렇게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역할이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너지원으로는 사용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지방입니다. 지방은 약간 멀티예요. 얘도 멀티긴 했는데 단백질도 멀티긴 한데 몸을 구성하거나 얘도 메인이고요. 몸을 우리 몸에 많죠. 뱃살만 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됩니다. 얘도 메인이에요. 그 1g당 몇이 있냐면 1g당 얘는 4kcal, 얘도 4kcal이고요. 얘가 9kcal인데 그래서 얘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에너지 저장하는데 극효율을 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램당 9kcal니까 효율이 엄청 미쳤죠. 효율이 미친 대신에 한번 쌓이기 시작하면 소모하는데도 매우 힘듭니다. 지방은 그래서 쌓기는 쉬운데, 그러니까 지방을 쌓기는 쉬워요. 근데 지방을 소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살코기나 생선, 달걀, 두부, 콩, 상대적으로 좀 고소한데 맛없는 것들 들어있고요. 지방은 땅콩깨, 참기름, 버터, 맛있는 것들이죠. 탄수화물이랑 지방은 맛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단백질은 대표적인 게 닭가슴살 아닌가요? 근데 왜 교재가 좀 잘못됐어요? 살코기를 대신한 거긴 한데 닭가슴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닭가슴살 넣으면 바로 할 텐데. 청소년들에게 특히 많이 필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이죠. 왜냐면 얘가 몸을 구성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은 성장기잖아요. 키가 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 건 단백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대 영양소까지 했고요. 2번은 부영양소. 그러니까 약간 얘네들이 메인이고 얘네들은 서브인 부영양소들 한번 봐볼게요. 부영양소 3개 있거든요. 첫 번째는 무기염류. 무기염류 같은 경우에는 뼈나 이빨, 혈액 등 구성합니다. 뼈, 이빨, 뼈 2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빨도 괜찮아요. 괜찮지 않니? 이게 더 잘할 수 있지 않니? 혈액을 구성하고요. 얘가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얘도 몸의 기능 조절해요. 생리 기능 조절해요. 몸의 기능 조절하는 게 3가지가 있거든. 이따가 한 번에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종류는 굳이 안 쓸게요. 나트륨, 철,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인 등 약간 금속 물질들, 금속
원소들이 여기에 좀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은 멸치, 버섯, 다시마, 우유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키 크려면 뼈도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우유 많이 드시고요. 버섯이나 멸치 많이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마 말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입니다. 비타민이라고 옛날에는 표기했는데 지금은 바이타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몸의 구성성분 아니에요. 그게 특징이에요. 몸의 구성성분이 아니다가 특징이에요. 몸의 구성성분은 아니다. 대신에 적은 양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해요. 얘도 적은 양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량이죠. 그냥 소량으로 몸의 기능 조절.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게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염료, 그 다음에 소량이지만 비타민. 이렇게 있습니다. 단백질, 그래서 비타민의 경우에는 소량으로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부족할 시에는 결핍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서 등장하는 그 병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섭취량이 부족하면 결핍증이 나타납니다. 괴혈병 같은 것들 있잖아요. 비타민 C가 결핍되면 잇몸이 붓고 그다음에 피가 나며 피부에 멍이 들고 관절통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비타민 결핍증을 다 외웠거든요. 옛날에는 외웠는데 지금은 교육과정에서 좀 빠졌더라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이 물인데요. 사실 되게 특이한 게 부영양소긴 한데 우리 몸의 60에서 70% 많으면 80%까지 비중을 차지하는,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이입니다. 매우 중요하고요. 몸의 구성 성분 중 가장 많아요. 그냥 가장 많은 건 당연한 게 과반을 넘어서 약 60에서 70%를 차지를 하거든요.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이미 과반을 넘었으니까 당연히 제일 많이 차지를 하겠죠. 너무 당연한 거고, 대신 그 다음에 영양소와 노폐물 등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한다. 여러 가지 물질을 운반하는데 영양소도 운반을 하고요. 여기다 쓰지 말고 옆에다 써야겠다. 영양소랑 노폐물을 운반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게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어요.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다 보니까 운반에 용이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을, 여러 가지 물질, 영양소나 노폐물을 운반하는데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2학년 마지막에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물은 비열이라는 게 높아요. 물이 비열이 높다라는 말을 조금 쉽게 바꾸면 열을 가해도 온도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10도에서 11도로 올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얘는 비열이 높다고 하고요.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열 관련해서는 나중에 2학년 후반에 강의를 아마 찍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라고 합니다. 밑에다 쓸게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준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물은 온도 변화가 더럽게 없습니다. 열을 가해도 온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서브적인 것들이고, 메인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 지금 제가 여기다 쓸 내용인데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지금 제가 쓸 부분이 시험엔 제일 많이 나와요. 뭔지 아시죠? 이미 다들. 예. 다들 아시잖아요? 영양소 검출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건 이미 알잖아요?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다 쓰네요. 영양소 검출입니다. 여긴 제가 설명을 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여기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여기 외우는 게 좀 많이 힘들 텐데 한번 외워보세요. 녹말 검출하는 게 있고 포도당 검출하는 게 있는데, 포도당 검출뿐 아니라 포도당을 검출하는 방법은 엿당 과당을 검출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검출하는 법이 각각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녹말은 길다. 아이오딘, 아이오딘화,
칼륨, 용액과 만나면 무슨 색이 되냐면 만나면 청람색이 됩니다. 워딩은 청람색이라 하셔야 되는데 느낌은 남색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청람색이라 쓰셔야 돼요. 또 킹 받죠. 이름 색깔도 어렵게 해놔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당은 베네딕트 용액이랑 섞으면 베네딕트 컴버배치인가요? 하면은 이제 댓글에 노잼이라고 달리겠죠. 가열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선 가열을 해야 되고 황적색을 띱니다. 이러면. 그 다음에 단백질은 제가 뷰렌 용액이라고 일단 쓸 건데 여러분들은 뷰렌 용액이라 쓰시면 안 됩니다. 뷰렌 용액이지만 뷰렌 용액이 아니라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여기다 쓸 공간이 없어가지고 못 쓰는데 쓰자. 5%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나트륨, 1% 황산구리 수용액. 얘도 수용액이고 얘도 수용액이에요. 그렇게 섞은 거를 뷰렌 용액이라 하고 그러면 보라색이 나와요. 지방은 황산구리는 쓸 때 황산구리 2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다가 로마자로 2. 구리는 이온 결합을 할 때 숫자를 붙여줘야 됩니다. 이거는 화학을 나중에 배워야 가능한 거라서 굳이 지금은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름 자체가 황산구리 2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방은 수단 3, 로마자 3 용액과 만나면 선홍색을 띱니다. 이렇게 색깔 변화가 있으면 영양소가 있구나라고 검출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핵심 내용이고 영양소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들이니까 꼭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